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카말라 해리스의 세금 인상 및 감면이 구체화되다 그리고 특별검사관 기밀 문서에 대한 트럼프 기소 재개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세금 정책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세금 인상 및 감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에 따른 미국 경제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세금 정책은 고소득층에게는 더 높은 세금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 정책을 이어받아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세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세금 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 약 5조 달러의 세금을 인상하고 동시에 4조 달러 이상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소득 격차를 줄이고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대부분의 미국 가정은 세금이 인상되지 않거나 오히려 낮아질 전망입니다. 우선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에 따르면 고소득 가구의 세금이 크게 인상될 것입니다. 최고 한계 세율은 198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며, 특히 부유한 투자자와 기업 창립자들은 상당한 자본 이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층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한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공제는 특히 저소득층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해리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모든 민주당원의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에 반대할 수 있으며,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해리스의 계획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공화당과의 세금 협상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2017년 세법의 주요 조항들이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리스는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자신의 세금 우선순위를 관철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의 세금 계획은 법인세 인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고용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세금 계획에는 40만 달러 미만의 가구에 대한 세금 인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세금 감면의 일부를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며 중산층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세금 정책은 미국의 경제와 세금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는 부담이 늘어나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회의 지지와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금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소식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후 기밀 문서를 불법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이 기소를 재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과 앞으로의 전개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사건의 기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그가 백악관을 떠난 후 기밀 문서를 불법적으로 보관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최근 플로리다 연방 판사 에일린 캐넌이 이 사건을 기각하면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항소법원에 기소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는 그가 백악관을 떠난 후에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문서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회수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0건에 달하는 기소를 받았으나 에일린 캐넌 판사가 이 사건을 기각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캐넌 판사는 특별검사 잭 스미스의 임명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기각했지만,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에 항소하며 캐넌 판사의 결정이 법적 관례를 무시한 중대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법무부와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임명 관행에 따라 자신이 적법하게 임명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캐넌 판사의 결정이 유지된다면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조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메커니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기소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면서도 법정에서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소가 재개되더라도 곧바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적 절차가 길어질 수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이슈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다른 기소들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포르노 스타에게 지급한 돈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조지아에서는 선거 간섭 혐의로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미국 정치와 법률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책 스미스 특별검사의 기소 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법적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지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